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스님이 불공을 드리고 있어서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심사는 한동훈 씨가 나오셨죠? 선생님? 아, 그래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은 들어가보셨죠? 네. 사모님도 와보셨잖아. 와봤는데 되게 그냥 벚꽃만 보고 벚꽃. 크게 관심은 안 두고 그냥 벚꽃. 쓱 지나가기만 했어요. 아마 근래 대한민국 사찰 탐사 탐방 중에 제일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개심사 조직력하기로 아주 이름난 곳이에요.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하얀 눈이 소국이 쌓인 사찰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사찰이 아니에요. 아담.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그 건물 사이가 거의 그 붙어 있을 정도로 아담 사이즈죠, 아담 사이즈. 그리고 이 산에 있는 절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산의 그런 기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혹시 이 산 이름 아세요? 상한산의 뜻이 뭐예요? 코끼리 왕. 이 불교에서는 상황하면은 코끼리 같은 혹시 코끼리 꿈 꿔보신 분 있어요? 근데 길몽이래. 부처님하고 코끼리 석가모니 부처님 그 꿈도 코끼리 꿈이고 굉장히 그 실상. 우리나라는 코끼리는 없지만 그 인도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코끼리가 신성시대, 그죠? 그래서 공예품 중에서 귀 공예품 같은 건 상아로 뭐 만든다고 하잖아요. 코끼리 오금 뒷발 같은 거. 그래서 사실 코끼리 상자라는 그 상자를 많이 써요. 한자에서 좋은 의미로 쓰는 게. 그래서 놀라운 것이 요즘 우리 현대시대에는 이제 드론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 어떤 형상을 알 수 있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옛날에 어떻게 그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마치 그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는 산의 형태를 가졌다 해서 이 산 이름이 산왕산이 밖에서 보면 이 누각에 사왕산이라고 잘 글씨가 아주 일품입니다. 아주 큰 글씨로. 그래서 산보다도 글씨가 정말 잘 써놨어요. 언제 한번 밖에서 한번 보시면 상왕산에 그 역사적으로는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의자왕 때 해감국사라는 분이 사찰을 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서산인데 상산이 굉장히 이제 오늘도 오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깊은 옛날로 치면 교통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재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사찰이에요. 저기 전면에 보이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곳인 대웅보전에는 지금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주전이 대웅보전의 보물이에요. 보물. 저 건물이 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측에 보이는 아주 멋지게 비오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신검당, 이 건물은 보물급 그런 그 문화재는 아니지만 아주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특히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저 구부러진 나무 이거 쓰면 아주 유명한 겁니다. 멋져요. 그죠? 자연 네. 아주 유명. 그러니까. 보통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그 조형들과 이런 거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서 그 건축을 한 것이 좀 남다른. 그 수덕사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런 데 보면 대웅전에 천사들 관련 그 오미량이라는 그런 그 주전 건물에도 썼지만 이 지금 보시는 개심사 이 현재 신검당이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 기거하고 하시는 그런 요사체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들어가는 쪽 문에 저런 헛간 그렇게 아주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엄청 그 자연 그대로 남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말이야 구분나무를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나무를 쓸 수 있고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공간에서 봐도 아주 아담하게 사찰이 되었습니다만 대웅보전 에서 이렇게 지금 그 좌측 우리가 보는 쪽에서 좌측 이렇게 보면 그 조그만 높이의 그 괴불지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부터 200~300년 전만 해도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괴불이라고 해서 보물입니다만은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적에 한 2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큰 규모의 9m, 5m 넘는 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괴불이 설치되어 있어서 요쪽에 지금 쇠로 되어 있는 데가 요새는 거기다 아마 가끔 거는 모양인데 행사하고 있죠. 저는 그 현장에 와서는 못 봤습니다만 그럴 때 보면 대단할 것 같아요. 엄청난 크기에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런 괴벌을 저기다 걸어서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행사도 하고 오늘날로 치면 여러 승무 발화춤도 추고 법의식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장엄스러웠겠어요. 응? 그게 기록상 나와 있는 거로 보면 1772년도에 정식 명칭은 여기 절 이름이 개심사고 영산의 괴불탱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영산해상만 이제 영산에서 이제 그 법회하시는 걸 영산해상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9m 그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가운데에 크다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주변에 여러 보살님들을 배치한
그런 개불들을 걸어놓고 어떤 초파일이나 이런 데 소산 이쪽 지역의 신도분들이 꽉 차가지고 어떤 그 법회 같은 걸 하는 걸 상상하면 그야말로 대단하실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야단법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야단법석이? 법륜스의 책도 야단법석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이 다르지만 이래 경주나 이런데 원효 이런 스님이 얼마나 오늘날로 치면 뭐 아이돌급 스타지 뭐. 잘생기셨으니까 뭐. 어떤 공주야 그 이제 hul딱 빠져가지고 저기 한 게 나온 게 설총 아니에요? 그 요석공주인가? 뭐 누구예요? 요석공주. 제가 그 훌륭한 분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최고의 법회라는 게 연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으로. 그럴 적에 야외의 단을 다 설치해놓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여러 가지 장엄한 깃발, 뭐 개를 딱 설치해놓고 하면 오늘날 말하자면 그 인기 연예인들이 야외 공연하듯이 탁 하면 법석이라는 게 법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말이지만 스님들이 얘기하는 건 법이요. 다 좋은 말씀. 그걸 법을 말하는데 법문이라고. 그래서 법을 말하는 요즘도 TV 같은 거 법석 하시는 거 보면 저 가운데에 올라가면 부처님하고 스님하고 같기 때문에 그 단을 차려놨는데 올라가 앉으셔서 합니다. 주정자들고. 그게 이름이 법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야외에 차려서 했다 해서 야단법석이니까 그 상상해 보면 얼마나 그래서 요즘에 사람 많이 모이고 하고 야단법석 떤다는 게 그 정도로 사람이 아마 여기도 초파일 때 되면 저런 그림을 괴물을 그려놓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불교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죠? 자비도 중요하시고 또 마음, 일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이 재밌어요. 마음을 깨치게 하려면 마음을 물건이 아니고 열어볼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이 서로 알까게 하려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면 뭔가 열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이름에 개자가 들어간 데가 많아요. 뭐 개태사 그게 다 10개 오픈 큰 걸 연다. 논산에 가면 태조 왕건이 세운 사찰로 아주 유명 큰 사찰이 개태사. 여기도 이제 개심사. 그래서 아마 의저왕 때 사찰을 만들고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당연히 이제 마음과 관련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름은 개원사라고는 해요. 이제 그것도 똑같이 10개 오픈시킨다 뭐 이런 뜻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개심사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괴불이라든지 또 심지어 달마대사라는 분이 이제 혹시 달마대사 들어보셨어요? 놀랍게도 이게 지금 이 사찰에 달마대사와 관련되는 판이라고 해서 옛날엔 책을 판으로 뜨는데 여기 달마대사 관심론법이라는 책판이 지금 이제 이건 동산문화재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가 보물 이런 문화재가 많은데 그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은 없어요. 아마 뒤편으로 공간에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보물이 달마대사가 말씀하셨던 그런 목판본이 두 점이나 이게 두 종류가 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불교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어떤 마음과 관련되는 내용이 물론 여기만 뭐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 개심사의 우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놀랍게도 그런 문화적 유물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여기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그 달마와 관련되는 그런 목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그런 목판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불교 용어긴 해도 사람이 처음 갖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잘 모셔가지고 뭐 좋은 애기를 본다든지 뭐 그때 처음 갖는 생각이 가장 간절하다는 거예요. 첫 생각. 그래서 초심이 중요하다. 같이 초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갖는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스님들도 처음에 발심해서 이 스님들 쪽에 계율이라든지 지켜야 될 공부 내용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말로 개초, 심학, 입문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목판본도 여기에 있는데 그게 그것도 뭐 보물 문화재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저 앞에 보이는 이제 조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앞에 보이는 저 건물도 보물인 이유가 물론 이제 백제 때 의자왕 때 그 건물은 아니고 중간에 불러가지고 이제 타고서 새로 집회했습니다만은 이제 옆에서 보면 맛배집이에요. 저런 건 수덕사 대형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좀 오래된 스타일의 집이야. 저게.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이제 고려. 전체 몸체로 봐서는 고려 때 모습이 일부 남아있고 맛배고 좀 복잡하지 않잖아요. 크지 단순하고 팔짝집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보면은 탑 사이로 가운데 칸이 있고 양옆으로 두 칸이 3칸이거든요 전면이. 그러면 저 기둥 이제 고건축을 볼 적에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저 기둥 제일 위에 처마의 하중이 많기 때문에 저 하중을 어떻게 받아내는가가 구조적으로 중요한데 그걸 받아내는 그 부분이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제일 틈에 받아주는 걸 어려운 용어로 창방이라고 그래요. 창방. 창방이라는 이렇게 가로로 된 그런 창방 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공포라고 하는 아름답게 장식된 게 이제 기와 부분, 처마, 석가래 부분을 받치고 있는데 그래서 기둥 위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저런 포를 하나만 올린 양식을 주심포라고 합니다. 같이 주심포. 되게 맛배집은 주심포라고 해서 기둥 위에만 포가 들어가요. 단순하죠. 근데 이건 자세히 보면 포와 포 사이에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중간에 두 개씩 또 들어갔어. 이런 걸 다 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좀 절충식이야.
주심포하고 다포가 섞여 있는 거야.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는 어디 다 써있지는 않지만 건물 지은 시기가 고려 시대부터 어떤 그 조선의 넘어가는 시기에 그런 그 절충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특이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이유로는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로 저게 저기 건물도 굉장히 그 문화적인 가치가 큰 건물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게 이제 주요 건물 주전인데 그게 대웅보전인데 대웅보전인데 이제 나중에 사진상으로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대개의 경우 불단을 놓고 수덕사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라든지 함께 조성한 부처님이 노인인 게 일반적인데 여기 이 경우는 가운데 부처님은 앉아 있고 옆에 분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안에 계신 부처님은 불상 종류는 조금씩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근데 워낙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앉아 계신 부처님이 너무나 조각이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풍부해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리는 건물 시기보다 그 목조로 된 아미타불 불상이 시대적으로 좀 빠른 거로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성질나고 하면 뭔 소리 하죠? 충청도에서 복장 터져 죽는다는 소리가 그겁니다. 실제로 이 불상을 새기면 이 안에 텅 비면 안 되니까 거기에 주로 불경이라든지 가득 채웁니다. 저도 최근에 저는 이 불교 문화재를 많이 다루니까 스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충청도에 있는 사찰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사찰 중에 하나인데 그 사찰 주지가 오면 계속 바뀌고 계속 동토가 붙더라 이게. 근데 어느 날 뭐 대전에 사시는 신도가 자기가 꿈을 꾸니까 그 배가 비어서 배가 꽉 차야 되는데 배가 비어서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보완해 보시오는 쪽으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와서 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야 불상이. 실제 잘 안 열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신성한 불상이기 때문에 청소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막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신성한 불상이기 때문에 먼지가 안 져요. 그래서 우담바르가 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 많이 과학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오랜만에 피는 그 신기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그 과학적으로 보면 무슨 곤충 알이나 이렇게 컸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청소 안 하고 그냥 두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요즘은 뭐 깨끗이 닦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막 펴있더라 이게. 이런 게 이제 이게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동산문화재가 다 복장을 털어간 겁니다. 엄청 차곡차곡 쌓으니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좋은 부처님 말씀을 배 안에다 넣고 있는 거야. 여기 부처님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걸 조사할 적에 이렇게 탈락되어 있는 그런 그 부재를 보니까 1200 몇 년도로 나오는 거로 봐서 이 건물보다도 훨씬 최소한도 목조로 된 그 불상 이름이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오래됐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불나면 스님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건물보다는 부처님이잖아.
불상은 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없고 피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면, 이게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를 모셔놔야 돼요. 상호가. 석가모니 부를 모셔놔야 되는데, 이제 불교가 어려운 게, 그 석가모니 불, 아미타불,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아미타불은 극락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 상호가 아미타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저기 써있는 대웅보존이라는 현판하고 모셔져 있는 불상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불나고 하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부처님 계신 뒤에 있는 탱화라고 하는데 그 불화하고 가운데 계신 불상하고 현판 이름하고 이거 다 맞아야 그게 원칙이요. 근데 대개 이제 전국에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맞아요.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님들이 물론 잘못 놓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한 자연스럽게 화재나 이런 이후에 다시 전각을 지치 못하고 있었던 부처님을 그냥 대웅부전에 모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는 더 이 절에 대해서 현실적인 설명은 뭐냐면, 아까 얘기를 조금 더 불화 얘기로 들어가서, 여기는 치면은 그러니까 건축도 예술 분야입니다. 당연히 그림, 음악 다 지금 이렇게 불경, 독성도 음악적인 요소잖아요. 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예술의 보고예요, 이 계짐사가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대웅부전이 문화재적으로도 아까 그런 건축 가치가 있어 보물이고, 또 아까 신검당 자연스러운 부재 설명도 드렸고, 또 아까 괴불이라는 그야말로 규모로 보던 내용으로 보던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예술품, 또 아까 그런 목판은 오늘날로 치면 출판물 저기잖아요. 문학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아까 그 목조로 만드는 조각은 조각 예술이잖아요. 보물급 하나는 앉아 계시고 또 서서 있는 분들까지, 그래서 세 분을 이렇게 모셨다는 것도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로 봐서 오히려 같은 시대 같은 분들 올려놓은 것보다 오히려 또 좀 이게 키를 맞춰가지고, 이게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못 느끼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보면 각각 다른 건데 똑같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니까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있는 그 불화도 보물입니다. 그 불상 뒤에 있는 불화도 보물이에요. 얼마나 여기 불화라는 건 그림이잖아요. 네. 불교의 세계를 그리는 그림. 그런 불화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나라 사찰이고 다 태국과 불화는 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방의, 그러니까 어떤 사천왕문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부처님 공간에 들어가려면 4군데를 지키는 신장들이 계셔서 이 안에 오는 분들은 다 도움을 주고 무슨 귀신을 보호해준다는 이런 개념인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도교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우방우유와 관련된 그런 보물로 지정되는 그림이 5방우에 대한 걸 관장하는 그림이 한 3년 전인가에 최근에 보물로 지정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말로는 전달되어 있지만 그림으로 분명하게 방울별로 이름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불교 그림 뭐 사찰에 있으니까 불화의 종류로 보이지만 불화로 그런 게 있어요. 오방위를 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을 적에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직접 물으시고 보내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자, 저승사자. 사자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저승사자 하면 혼자 오는 줄 알았더니 그 사자도 종류가 4명이요. 그래서 사직사자, 같이 사직사자.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일직사자 뭐 이래가지고 그 역할이 잘 나눠져 있나 봐요. 때 시간별로 나눠져 모르겠으면 4개의 분야로 나눠진 사자 그림이 있어. 근데 아주 멋있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내가 못 보여줘서 미안한데 어딘가 여기 있을 거예요, 소장하고. 아직은 전시관이 없어서 그런데 말 끝에 이런 건 우리 국민들도 일반인들도 봐야 되니까 적당한 곳에 전시관 같은 걸 줘서 이런 거 보면은 영화 뭐 신과 함께 이런 게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것이 되게 불화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 괴불 지금 얘기한 이런 그 사직사자도 오방위도 이런 것이 생긴 시점이 대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뒤요. 그러니까 17, 8세기에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00년 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수준 높은 개심, 말하자면 깨달음, 수준 높은 달마의 깨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깨달음. 그렇긴 해도 불교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말하자면 대중, 민중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임진, 병자, 양난에 많이 죽고 사실 이 절도 불타가지고 이게 조선 초에 요 건물은 졌다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대원보전이. 그래서 아까 얘기가 고려 때 남아있고 조선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얘기인데 그로부터 이제 2, 300년 지나서 임진왜란 호란을 당하면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특히 뭐 전쟁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죽으면 돌아가신 분들이 뭐 동물을 포함해서 갑자기 죽으면 자기가 죽은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죽은지를 몰라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뭐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저승으로 안 가고 어디로 안 가고 여기 머물면서 자기가 모르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딱 죽으면 아직도 사는 거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잘 불교는 이제 그런 걸 잘 좋은 극락으로 모신다는 걸 천도라고 해요. 천도제. 그래서 그 천도제라는 요즘도 지냅니다. 갑자기 뭐 세월호 교수님들 종교인들이가 다 하는 게 그렇죠. 너무 이제 갑자기 저기 하면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아까 괴불이라든지 아까 오방의도 정식 이름은 더 깁니다. 그 사직사자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에는 저 대웅전 안에 어마어마한 저 부처님 불상 다 계시니까 거기야 새로 장엄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천도제 같은 거 할 적에는 밖에 다 괴불도 걸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불화도 그걸 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부전 쪽에 이렇게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들 하는 쪽에는 그런 불화를 걸고서 죄를 지내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보존이 잘 안 됐지만 근래에 발견되긴 했지만 여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근래에 발견이 돼서 사직사자도라든지 이런 것이 개심사에 품을 씌우고 있어요. 이거는 잘 일반인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냥 개심사 하면 굉장히 고즈넉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좋은 것 때문에 왔지만 그래서 이게 새롭게 개심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개심사에 와서 스님이 아주 그냥 열심히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있네요. 아마도 스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개심사의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불공을 드리면서 나라와 일찍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무주고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름 없는 병사들 전쟁 때 많이 죽었잖아요. 뭐 잘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산중에 있는 사찰 그런 역할을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대한민국 서산시 무슨 상암산 개심사 절에 뭐 해서 이렇게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개별적인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수준 높은 개심사, 말하자면 큰 스님들 마냥 덕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가섭존자나 큰 스님 돼서 더 큰 일을 하면 좋지만,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같이 먹고 살다가 또 뭐 죄도 짓고 잘못될 수도 있고 한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도해주고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와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 김 대표님 한마디 한번 해보시면 개심사. 네, 질문. 처마? 저 지붕 꼭대기에 응. 뭐가 있어요. 지금 꼭대기에. 네. 동그랗게 저게 망화라고도 하고, 뭐, 지금 그런 걸, 뭐, 앞을 이렇게 바라본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침이라고 해서, 큰 거로 장식을 해서, 말하면 뭐, 상서로운, 그 동물들, 새 같은 이렇게 해서 양옆에 달면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마구리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기와는 지금 여기 보이는 기와들은 대개 요새들 다들 새로 이렇게 번와라고 합니다. 기와를. 그래서 기와가 제일 중요한 게 저기 물이 들어가면 석가래가 바로 산자 밑에 썩으면 그걸 교체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기서 봤을 적에 튀어나온 건 숫기와. 스키라 위에 응. 무슨 종 모양이랄까 촛불 모양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보면 네. 그래서 그건 뭐 여기서 장식적으로 좀 붙였겠지 뭐. 저는 안경을 벗어서 안 보입니다만 다 골마다 그래요. 여기 요즘에 기와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재미로. 지금 팔짝집이나 굉장히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난 비 오고 물 들어가면 응. 그 밑에 이제 흙을 넣어갖고 놓기 때문에 저게 떨어진다고 지금 끝에가. 그래서 요즘 기와공들은 저기다 못을 박아요. 근데 이제 못을 박으면 그게 물 타고 들어가고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 고정시키는 자리에다가 모양을 하나씩 붙여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전통적인 저게 양식은 아니에요. 지금 안경 쓰고 보니까 진짜 뭐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유사님 설명이 맞는 것 같으네.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걸 그렇게 안 돼 이 있어요. 팔짝지붕은 완만해서 없잖아. 팔짝지붕은 없는데 우리 향교에도 대성전에 막 그 끝에다가 못을 박았더라고. 거기 팔짝지붕이라. 그래서 이제 그거 전문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절충식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특징이 맛배집을 하니까 지금 유사님 말씀하신 경사가 굉장히 급한 게 단점이에요. 경사가 팔짝집이면 경사가 이제 커지니까 지금 경사가 이제 이렇게 완만해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급해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걸 안 하면 기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작기는 해도 안소섬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바깥 기둥은 약간 높게 했다는 거예요.
높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우그르게 해서 우거지게 해서 이렇게 허벌레 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사가 급하니까 그런 걸 구조적으로 지금 막아주려고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와지병도 제가 볼 때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기둥도 엄밀하게 재보면 우주라고 하는데 바깥 기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쏠리게 한 거 안으로. 벌어지면 또 이게 건물이 균형이 안 맞으면 흘러내리고 하니까 그런 장치를 했다 이거지. 아주 좋은 날카로운 질문 하시네. 네, 구조적으로 그런 보완을 합니다. 또 우리 말씀 한 번씩 코멘트 하셔. 개심사 느낀 소감. 뭐 저한테 질문 안 해도 좋고 뭐 느끼신 거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자주 와보셨잖아. 저는 맨날 천벚꽃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천벚꽃이 유명하다고. 벚꽃. 예. 그것만 주로 보고 가고 여기는 그냥 쑥 붙어있듯이 쑥 보고 갔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명 깊고요. 여기가 보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와, 예. 공부하러 잘 온 것 같아요. 알고 오면 보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그간에 몰라서 꽃 구경만 하고 갔어요.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구경인지 몰라. 뭐 저 밑에서 또 올라오면서 개심사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로도 유명한 거예요. 그 봄이라든지 또 겨울에 눈꽃 구경. 그다음에 이 옆에가 이사님 지금 공사 중이라서 오늘 못 들어갔습니다만 조금 올라가면 저는 여러분 어덕에 가장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문화재적으로 지정된 건 안 해도 자연을 경부한 감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제1위라는 거 밑에 뭐 호수부터 걸어오게 돼 있죠. 또 저는 그 수덕당에는 기저귀 운전하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가정집 같은 하나님 생각이 들고 소박한 자리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작은 일을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하나님 좋아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큰 수덕가 일하는 그런 그리고 이런 기둥 같은 것이 반듯하게 안에 기둥이 있어서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입하는 공간이 너무너무 말 그대로 이런 데가 산사야. 산사의 느낌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도 오늘 이제 비 오는 날이라서 더 운치가 있지만 이 정각도 이렇게 보면 기둥이 아주 굴곡이 이게 보면은 아주 또 이렇게 안쪽에서 와서 보는 이런 그 묘미도 있지만 바깥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제 기억으로는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주변에 조그만 담장 같은데 철별로 꽃 핀 거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마 개심사 관련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면 바깥 풍경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절묘하고 좋습니다. 사모님 신금정 옆에 예. 공간이 좀 꾸며졌는데 신금정 안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겠죠? 예, 그럼 그리고 옆에는 저기도 사용하고 있을까? 조금 이게 활성화되다가 신검당 예 말씀이 이제 그 일본의 경우는 사무라이 검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상식을 많이 써요. 그 이제 저 신검이라는 것도 검이라는 게
스님이면 그냥 번뇌가 됐던 뭐 이거 그냥 욕심을 일두양반이면 그런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얘기예요. 칼로. 욕심과 네, 그래서 신금당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요사차에 다 쓰고 있어요. 스님들이 그렇게 자비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공부하는 건 마음속에서 칼날 같은 아주 그런 것, 그게 번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래서 검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기도 요쪽 지금 남아있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국보이상과는 보물일 텐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저쪽 우측 건물은 이제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근래 이렇게 지은 것으로 보이고 그 유명한 요쪽에 나무 기둥만 지금 오래된 것으로 남아있고 실제 그래서 신검당은 그러거나 마나가 요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기거하는 공간. 왜냐하면 대웅전 이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옛날의 경우에는 신도가 대웅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례 화엄사나 부석사 조사 이제 봉정사 극락전 같은 데 가면 전부 전돌이었어요. 밑에가 벽돌이었다고. 근데 우리 겨울에 가면 뭐 거기가 신도들 서 있으면 얼어 죽어요. 뭐 스님들도 있기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근래 그러니까 한 1세기 내 50년 내에 전부 우리나라 전부 뭡니까 나무판으로 갈고 그다음에 삼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는 전돌이었습니다. 근데 신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루로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도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건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현대되면서 살 공간이 없어요. 전혀. 불금을 뭐 한 달 불금 막 이렇게 드릴 적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검당 같은 경우에 인법당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건물에도 오래된 부처를 이렇게 또 모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대웅전에 들어가 큰 의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데서도 의례도 하고 거기 또 자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신검당 역할을 하고 또 근래 들어와서는 종무수 역할도 하다가 지금 우리 건너간 것 같아요. 우리 아주작도.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신앙 스님들 수행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특히 산지 승원이 세계 문화유산이 된 것은 이런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신앙 신도들도 와서 함께 머물면서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지 승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건 가장 중요한 건 빈 공간이면 안 되는데 실제로 큰 절은 참선하는 기간은 많은 데는 수백 명이 함께 들어가서 동시에 생활하고 또 신도도 해인사 같은 데는 많은 데서 2,000명씩 들어온답니다. 그분들이 한 공간에서 다 공동생활하면서 하는 수행 공간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래서 승원이라고 붙인 게 그래서 세계유산이 산지 승원인 것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원이나 향교나 특히 서원은 개인이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기숙하며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원이나 세계유산이 된 산사의 중요성은 공동생활. 인간이 제대로 되는 데는 공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불교, 기독교도 보면 가다콤 이런 거 보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적인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데서 신검당 이런 요사체 성격이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서원도 그런 공간이 있어서 공부를 걷고자고 하면서 말하자면 전인적인 교육기관이죠. 교육성격. 그런 신검당역 유명한. 그래 이 정도 마치시지. 저 스님 엄청 오랫동안 계시네. 이거 한번 얘기해보실까? 어디 여기가 오늘 비 오는 날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가 허물긴 하는데 우리 서산시? 서산시청. 요즘은 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조선시대는 서령현, 서령 홍주목 서령현. 네. 서령 군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간판은 서령 군문이라고 돼 있는 거 같아요. 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에서는 서산하면은 뭐로 유명합니까? 뭐 공업 마늘, 서산시가 커지게 된 건 무슨 공업도시, 산업도시인데? 대산공단. 그죠? 대산공단. 그래서 요즘은 서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서해안고속도로가 나고 하면서 서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그 서령군이라는 군현이 있던 곳이 이제 커져서 아까 17만 도시? 네, 17만 5천. 그렇게 큰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고등학교로 서령고등학교가 꽤 충청도에서는 알려져 있는 학교죠. 서산이라고는 하지만 서령고등학교가 이쪽에 요쪽 저 어디로 가면 제가 서령고등학교 아는데 그쪽에 어디 놀러 가면 언덕에 있는 것 같고 둘이 다 서자라는 게 말하자면 상서로운 서자 뭐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땅이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우리가 읍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현도 이제 옛날로 치면 어떤 그 행정관청이 몰려있던 지역을 이제 읍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좀 도시화가 돼 있어 그런데 서령군으로 있는 거로 봐서 어떤 경계를 지어가지고 관아가 있었을 거예요. 관아가 있어가지고 관아의 중심인 동원. 그래서 이제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수령되시면서 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는 여기 이제 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서산시청 있는 안쪽에 관아 형식으로 아마 돼 있을 건데 지금은 안타깝게 지금 서령 군문하고 우측에 보시면 그 애동원이라고 할까요? 동원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현재 문화재 경향으로 보면 이런 읍성 이런 것이 관아 이런 건물을 굉장히 그 주목하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도 군 현재 이렇게 해서 지방이 있었는데 지방이 있으려면 우선은 그 관아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관아가 있고 이제 성으로 둘러치고 하면 이제 그걸 읍성이라고 하는 건데 관아에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동원도 있고 무슨 저 2호 여병병검 오늘날로 치면 그런 각 부처가 있고 지방에도 또 어떤 그 경찰이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죄진 사람들 가둬두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설로 필요한 게 이제 향교 특히 향교가 관아 시설에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면모를 알려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결성 읍성들, 또 홍주 읍성, 또 조선 말까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여기도 오병선이라는 분이 군수 이름으로 나오던데 그런 분들이 구 한말까지 실제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지방자치제의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떤 그 권력, 권한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옛날에 이제 봉건제 왕제에서는 왕이 중앙집권제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야말로 최고 중요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한양에 이제 우리 장경궁이나 이제 여러 궁궐에 왕이 계시면서 전국에 이제 말하자면 군현 이렇게 군이나 현, 목 큰 데는 홍수국 같은 목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체제가 뭐라 중앙 집권인데 이런 오늘 와 있는 이런 관아에 이런 동원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한 오늘날 선거도 없지만 중앙에서 파견한 군수나 현감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이 나오는 근거는 왕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날 객사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게 객사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객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첫째 기능은 중앙에 말하자면 조선시대 중요한 그 암행어사나 오늘날 치면 그 왕의 지위를 받는 장차 정승들이 출장을 나왔을 적에 그분들이 말하자면 왕을 대신해서 평상시에는 수령이 되기를 하지만 딱 가 계시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면 딱 들어갈 적에는 그 전패라고 해서 말하자면 근정전 뭐 이렇게 왕이 계신 곳은 전가가 하는데 이제 그거를 왕은 못 하시니까 이제 글자로다가
백월전자 써서 전패. 그 다음에 골패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백월 걸잖아요. 그래서 원래 궁골이라는 말을 쓸 적에는 골은 말하자면 우리 서울로 치면은 동십자가 같이 궁의 안전을 위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치안을 담당하는 감시하는 기구가 있는 게 합쳐져야만 대골이라는 말을 쓰죠. 궁골이라는 말을 쓸 적에 그와 마찬가지로 전패나 전가 갈 적에 대골전자나 골패.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골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전패래, 골패래, 이런 예를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말하자면, 자신이, 파견되어 와 있는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또는 한 달에 상막례라고 해서, 정월 초하루 보름 동안은 왕이 계신 그 한야를 위해서 절을 하고, 마치 여기를 지방관아 현관이 군수가 통치를 하지만 서울에 한양에 계신 왕이 통치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명을 받을 한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령현에 계신 모든 그 군민들도 당연히 서울 한양은 못 가지만은 이 서령현이 있는 애동원이나 동원이 임금님이 말하자면 정치를 하시고 우리 군민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그 관하라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제의에서 인구가 일정 이상 되면 시, 이게 서산시죠? 네. 서산시청이 이제 옛날하고 똑같은 기능을 이제 하는데 다만 이제 시장 선거를 뽑죠. 선거를 뽑아서 우리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후에는 현공,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호적 행정이라든지 뭐 옛날하고 똑같은 그런 상하수도 행정이라든지 지방 행정을 군사 애교적인 기능을 빼고는 똑같이 옛날하고 비슷한 그런 행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런 걸 거쳤기 때문에 제1순위로 없어진 게 관아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의 그런 말하자면 통치 체제라든지 이런 걸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그게 남아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주목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최근에는 문화재 활용 사업도 결성 읍성을 포함해서 경주 읍성이라든지 그래서 복원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 같은 걸 봐 여기로 치면 애동원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도 약간 좀 안 맞잖아요 분위기가 옛날 관아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옛날 지도 같은 거 발굴을 해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도 이렇게 옛날부터 정통성 있는 이런 도시다. 이런 걸 시에서 목표로 해서 복원해서 아까 마냥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치 교육이라든지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최근에 관아,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아라고 하는데 관아 복원이나 보존 또는 거기서 문화재 활용사 프로그램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정도 같이.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이공단에도 많이 좀 체계를 더 잘 남아있죠. 예, 남아있는데 그런 거는 더 복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 거기가 아주 좋은 사례인데 홍주 같은 경우는 아주 관아 문도 군청 앞에 남아있고 실제 기능을 군청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회당도 있고 또 주변에 성곽도 일부 남아있고 읍성 성곽이 거기에 이제 주목해서 박물관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만이라도
벽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홍주 현재 군청에 있는 홍주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조약문인가요? 네. 그런데 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예산이 허락되고 그렇게 되면 여건이 되면 차츰차츰 그 말하자면 옛날 성터 같은 데를 찾아내서 바꾸고 한다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홍주목이죠. 거기는 홍주목의 역할을 했던 그런 관아가 현재도 지금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잘 복원이 되고 하면 가까이에 너무 멀리 갈 건 없지만 홍주 군청을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그러지만 홍주 군청을 좀 옆으로 하고 거기에 또 옛날 관아 시설이 말하자면 고정할 수 있는 그림이나 지도가 있다면 그런 걸 가꾸면 얼마든지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서울에 있는 고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옛날부터 다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문화예청에서 수십 년 계획으로 동골도라는 옛날 지도를 보고 거의 다 복원하는 한 20년 사이에 상당수의 건물을 그대로 옛날 근거가 있으니까 복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경복궁 이런 데 오늘 가보면 굉장히 전각이 많고 세계적인 그런 관광객도 오시고 우리 서울 하면 서울이 옛날부터 몇백 년 동안 유지했던 이게 수도구나 하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몇 개 문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원 사업을 해서 지금보다 더 가꾸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